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고용법 전문 변호사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최근 관심이 많은 사내 연애, 즉 직장 내 연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보스턴에서 콜플레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인기 그룹 콜플레이의 공연 도중에 콜플레이 리더인 크리스 마티니, 그 키스캠이라는 거는 이 공연이나 스포츠 중계 중에서 그 대형 화면에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분들을 가리키는 그 방송인데요. 거기에 나온 분들은 대부분 키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하라고 강요를 하는 건데, 거의 키스캠에 나온 두 남녀가 불륜의 관계인 게 드러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 인터넷 IT 회사인 애스트로노머의 CEO랑 HR 담당자, 요즘은 CPO라고 합니다. Chief People's Officer. 이 두 분이 불륜의 관계였는데 키스캠에 드러나가지고 막 피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둘이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 이혼할 문제 생기고, 그 CEO는 또 콜플레이, 우리 좋아하는 크리스 마틴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온갖 그거를 그 패러디한 밈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넷이나 SNS에 돌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직장 내 연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직장 내 연애는 문제가 성희롱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연애가 성공하면 좋지만은 직장 내 연애가 실패할 경우에는 대부분 성희롱 소송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이가 좋았는데 이 연애가 실패되면은 보통 일반인 경우에도 사이가 나빠지는데 직장 내에서는 더 나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내 연애는 직장 내 상사와 그 부하 직원, 그 여자 직원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상사의 눈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온갖 혜택을 다 입다가 그 연애가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베네핏을 못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가 연애를 실패했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당했다 소송을 회사를 상대로 하고 그 상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 연애는 성희롱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스트로노 회사는 그 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한테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키스캠을 통해 가지고. 더구나 그 직장 내 연애가 이번에 애스트로노 같은 경우처럼 불륜인 경우에는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불륜인 경우에. 물론 미국은 한국과 달리 무슨 가늠죄가 같은 게 없지만은 이 사회적으로 어떤 그 기업의 이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기업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애스트로노머가 어떻게 보면 웃기게 크리스 마틴 전 와이프 귀네스 팔트로를 고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위한 어떤 홍보 마케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 연애에서 관련된 성희롱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그 연애랑 상관없이 동의하지 않은 성희롱, 말이든 행위로 하는 게 두 가지로 있는데, 그 직장 내 연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직장 내 상관과 부하 직원 사이의 연애가 있을 수 있고, 동료 사이에 연애일 수 있습니다. 이 동료 사이의 연애든 직장 내 상관과 부하 직원 연애든 직장 내 연애에서는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관이 부하 직원을 아까 연애를 했을 경우에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이 부하 직원한테 베네핏을 더 줄 경우에 그 연애 대상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자기가 그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상관한테 연애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hostile work environment라든지 그런 본인들이 어떤 성희롱을 당했다고 소송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연애를 했을 경우에는 많은 주류 회사에서는 love contract라고 있습니다. 연애 계약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관련된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팔리시를 통해 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 연애가 안 좋게 끝났을 경우는 성희롱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직장 내 연애를 시작했을 경우에 회사 내에서는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보통 관장하는 게 HR, 인사팀인데, 이번 애스트로노 같은 경우는
최고 인사 담당자, Chief People Officer. 그전에는 그냥 HR 디렉터라고 했는데 요즘은 Chief People Officer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장 내 연애를 CEO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문제가 됐을 경우에 뭐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다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번 그 애스트로노머, 콜플레이, 키스캠 같은 경우로 봐서라도 이분들이 직장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아닌 딴 시간에는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이렇게 불륜의 소지가 되거나 아니면 성희롱의 소지가 됐을 경우에는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번 경우처럼 최고 경영자와 최고 인사 담당자가 했을 경우는 회사 쪽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이사회가 오집을 돼가지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회사 애스트로노머가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사회가 빨리 소집돼가지고 CEO와 CFO를 정리하기로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희롱 소송 같은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대부분의 경우 수십만 불에서 수백만 불, 더구나 그 연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니면 성희롱의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성희롱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할리우드에서 나온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몇 년 전에 마이클 더글라스와 드미 무어의 영화 폭로 디스클로저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 여성 상관에 의한 남자 부하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항에 대한 영화였고 몇 년 전에 나왔던 니콜 키드만과 샬리 서런의 영화 밤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팍스뉴스에서 발생했던 그 팍스뉴스 CEO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 성희롱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성희롱 소송이 되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연애인지 성희롱인지 애매한 경우는 대부분 상관과 부하 직원 사이의 연애를 상관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억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희롱을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부하 직원과 연애하는 건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인 그 요식업계에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다 알만한 회사들에서 이런 동료 직원들 사이나 남자 상관이나 성희롱이 꾸준하게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식당 같은 데 좁은 데서 일하고 같이 많은 시간 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희롱 소송은 한두 푼 갖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사내 연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